오늘도 제가 이거 하나 주제를 가졌는데도 2시간을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교육 문제 얘기나 하다 보면 할 얘기가 워낙 많아가지고 어떤 분이 박근혜 지지자인데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아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국민이 달라져야지만이 이재명 정부가, 저는 이재명 정부 출범하는 거 저는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모두에 얘기했듯이.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교육개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좋겠다. 뭐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죠? 제가 지금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교육개혁은 과거에도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좀 다 다른 관점에서. 목표를,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입니다. 이건 제 정의인데,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정교육도 그렇고, 학교교육도 그렇고, 예? 사람을 만드는 일이에요. 사람을 만드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교육이 굉장히 선생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상품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카, 멋있는 스포츠카가 수억 원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으면은 폐기 처분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 몇 푼 이제 우리가 손실을 보는 거죠. 근데 사람을 잘못 만들었어. 우리 괴물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 같은 친구. 저는 괴물이라고 봐요. 난 그분 부모가 참 궁금해요, 진짜요. 이게 그러니까는 사람을 잘못 만들면은 폐기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 목표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디지털 플랫폼에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가장 실용적인 접근이에요. 왜? 세상이 디지털 생태계로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상당 부분이 이미 가고 있잖아요. 디지털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교육하고 충돌이 생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프로젝트형 교육을 할 능력이 먼저 그 필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둘째는 느끼는 분들도 이런 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선생님들조차도. 그 이준석 대표는 제가 페이스북인가 어디서 봤는데, 자기 고등학교 은사가, 고등학교 때 이준석을 가리킨 은사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준석 거기 창에다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선생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하고 논쟁을 벌이는 걸 짧게 벌이는 걸 보고서는 참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든 게, 선생이 오히려 뭐냐면 학생하고 제자하고 거기서 논란 벌여봤자 선생이 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 보니까는 선생님이 아주 굉장히 점잖으신 분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알겠다. 잘 그거 되길 바란다는데, 선생한테 말하는 투가요, 보게 되면. 그거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제가 그거 보고서는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저는 학생을 제가 수십 년을 가르쳤기 때문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학교교육보다 가정교육이 더 중요하다. 가정교육이 잘 된 학생을 좋은 선생 만나면 날개를 달아요, 진짜요. 근데 가정교육이 잘못된 애는요, 좋은 선생 만나도 오히려 뭐냐면은 좋은 선생을 오히려 그러니까 이용하려고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준석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하여간 이 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금 좀비 되는 것을 멈추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멈추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이제 뭐 더 질문이 없으시면요. 농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농업, 자,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경제가 플랫폼화 되면서 제조업의 위상이 변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요. 그 스마트폰 기기가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위상이 확 떨어졌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제가 이런 예를 듭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는 어부가 그러니까 바다에 나가서 꽁치를 잡았어요. 생선을 잡아가지고 그 생선을 요리를 해가지고 먹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이 좀 이제 발전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생선 잡은 것을 냉장시키는 소위 통조림에다가 캔에다가 넣어가지고 냉장시키는 기술을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 냉동시킨 그 통조림에 있어서 꽁치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요? 전체 그 통조림으로 만들게 되면 그때는 이미 그러니까 가공한 거니까 제조업 제품이잖아요. 예? 그럼 꽁치의 가치는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과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제조업에 그러니까는 그 아주 그냥 그 핵심적인 것은요. 가치가 그러니까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부분으로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가치를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애플이 아이폰을 굉장히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아이팟도 그렇고요. 왜 그렇습니까요? 거기에 뭐냐면은 소위 플랫폼이나 디지털 생태계를 거기다 입혀놓으니까는 그 제품의 가치도 그러니까는 매력 더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제조업도 가치를 올리려면요. 이걸 플랫폼화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플랫폼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교사들 가운데 PBL 교육활동연수를 맞습니다. 저도 그걸 들어봤습니다. 수능에서 영어 비중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영어뿐만 아니라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교육이 저는 이거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요.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가면서 수학도 암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서울대 법대 다니는 학생이. 예? 수학도 암기라고 제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 암기한 건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영어든 수학이든 무슨 과목 과학이든 간에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어떤 친구가 게임 개발하는 친구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친구가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요. 자기가 게임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게임 개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된 그러니까 그 책을 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된 책을 보려다 보니까 자기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영어에 관심이 없었는데 게임을 가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했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요. 자기 필요성이 느껴서 나는 영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자기가 필요한 걸 느껴야 되는 거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모든 아이들이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모든 아이들이. 쉽게 얘기해서 BTS가 수학을 왜 잘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필요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으면 영어 할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모든 학생한테 다 똑같이 그런 거 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예. 그런 점에서 오늘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는데요. 더 질문이 없으면은 영어 비중을 줄여요? 나라 일본 걸 만들려고 하시냐 그랬는데 영어 비중 줄이라는 게 아니라요. 영어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영어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기본적으로 영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영어를 말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그러니까 이래서 영문학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 그게 필요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예? 필요에 의해서 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예?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아이들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이들 재미도 없어 하고 예?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니 예국에서 가신 분들은 잘 예국에서 그래도 많은 예국어들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되게 보게 되면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 되게 회화 중심으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영어를 가다가 영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영문학이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학생들 영어로 된 책을 많이 읽다가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모든 학생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니까 외국어를 말하는 게 이런 게 의사소통도 앞으로는 있잖아요. 지금 AI가 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네. 예? AI가 다 하는 시대잖아요. 옛날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도요. 예? 그러니까 필요성을 가지고 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필요성으로. 모든 학생한테 다 일률적인 조건, 일률적인 기준을 이렇게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예? 지금 시대가요. 억지로 해봤자 효과도 없어요. 효과도 없어요. 예? 자. 지금 저는 수능 방식의 교육은 이건 산업사회 때 방식이에요. 저희가 예비고사였는데 그때나 제가 볼 때 큰 차이가 없어요. 예? 저희 때 영어 공부하면서요. 그게 뭐더라. 저희 때는 영어랑 수학을요. 일본의 동경대학 입시 문제를 가지고 예? 그런 걸 공부를 했어요. 나 지금 그거 보면 참 미친 짓 같아. 예? 그래가지고 점수가 공부 잘하는 애들에서도 점수가 평균 점수가 한 40점 정도 나오는 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 이런 거를 그리고 고등학생들한테 시키게 앉아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게 지금 제가 경제학자로서 수학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경제학도요. 그런데 별 큰 도움 안 돼요. 예. 저 같은 전문가한테도요. 자,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기준은 지금 변화하는 세상에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우리 아이들이 적응을 하게, 예? 거기서 그 세상에 필요로 하는 인간형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교육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대명제예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그동안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예. 없으면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잘 지내시고요. 너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분당 3분 정도씩만, 예? 주변에 3분들만 좀 이렇게 이 설 연휴 동안에 좀 지지층으로 좀 끌어모으세요. 그러시면은 우리가 승리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설 연휴이기 때문에 쉬고요. 2주 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행복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시고요. 코로나가 아주 기승을 부리는데 마찬가지로 다들 건강하시고 감염이 안 되도록요 해주시고요. 우리 모두 같이 그러니까는 끝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2022년 3월 9일 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을까를 결정하는 건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술공학으로 갈 것이냐, 예? 무속공학으로 갈 것이냐, 예? 우리 소위 선사시대, 원시시대잖아요. 원시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21세기를 주도하는 예? 이런 나라로 갈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우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2년 3월 9일을 우리가 승리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좀 마음을 모으고 또 노력을 합시다. 감사합니다.